반갑습니다.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입니다. 네, 직장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 마인드 변화 강의. 오늘 주제는 내 여유 시간을 목적의식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랜만에 오늘 퇴근하고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밖에서 오랜만에 맛있는 외식을 하고 중국집 갔죠.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이렇게 시켜서 애들하고 먹고 들어와서 이제 애들 또 씻기고 이제 재우고 나서 다시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가을 하늘인데, 가을 날씨고, 조금 아침 쌀쌀하긴 해도, 그래도, 낮에는 조금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근교로 놀러도 많이 가시고,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남는 거는 사진이니까요. 네. 본격적인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장인, 내 여유 시간, 목적의식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제가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요. 제 강의를 많이 이제 직장인분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하루가 저희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분명히 이제 업무 시간 있다 해도 여유 시간이 있을 건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시간을 사용하면서 더불어서 목적의식이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뜻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목적의식입니다. 네. 목적의식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단어지만 선뜻 목적의식이 뭐냐 했을 때 머뭇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네, 목적의식. 자기 행위의 목적에 관한 뚜렷한 자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각이 또 어렵네요. 자각을 또 알아보니까 현실을 파악하여 자기 입장, 능력을 스스로 깨달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목적의식이란 것은 자기 행위의 목적에 관한 뚜렷한 현실 파악으로 본인 입장, 능력을 스스로 깨닫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남들 얘기가 아니죠. 내가 스스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내 환경과 현실에 맞도록 행동하고 책임지는 행위, 전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목적의식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직장인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고 출근해서 저녁 이렇게 퇴근 전까지, 또는 또 늦어지면 일이 많고 하면 야간까지 OT 하죠. 근무까지 하시고, 또는 일주일에 최소 5일, 요즘에 주월 근무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요.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사실 내 자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회사, 직장 또는 그 회사의 사장님, CEO가 내 모든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생각을 또 이렇게 깊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내 시간을 회사에 쏟아붓는 만큼 돈으로 바꾸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이 나오죠, 월급이. 그렇게 해서 경제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제 가정을 또 이끌어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달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 CEO가 제 시간의 주인이죠, 어떻게 보면.
늠름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CEO가.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24시간으로 동일하죠. 하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패턴이라는 게 모두 사람마다 각기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내 여유 시간을 어떻게 목적의식 있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난 회사 가면 말이야 너무 바빠서 여유 시간이라고는 뭐 없어.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아니 뭐 여유 시간 있다는 것은 뭐 칼퇴근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지. 일반 사기업 다니면서 무슨 출근해서 잠깐의 여유 시간이 어딨어. 일하고 또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OT하고 일하고 이렇게 반복인데, 그래도 대기업은 그나마 좀 낫지. 중소기업 다니는 나는 말이야. 돈도 적은데 월급도 적은데 시키는 일이 많고 여유 시간이 절대 없지. 네, 각 회사마다 각 직장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요. 정말 바쁘고 눈코 틀 새 없이 바쁘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지금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눈을 한번 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을 감고. 과연 오늘 내가 하루 또는 어제 근무를 24시간, 하루에 출근 시간이 있죠.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하기 전까지 쭉 하루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정말 잠깐의 여유 시간도 없었을까? 정말 우리 기계적으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 패턴을 아침부터 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그냥 내가 반복했는 것인가, 기계처럼.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업무 중에 사실 저도 인터넷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료와 또 사적인 대화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장 동료, 뭐 선후배 간에 음료수 한잔 할 수도 있고, 또는 커피 한잔 하잖아요.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타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흡연자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또 담배 피러 한 번씩 나가시죠. 그리고 기타 뭐 업무 중간중간에 딴 생각도 이래 하고, 개인적인 뭐 사적인 전화도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뜨끔합니다, 사실. 설마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씩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소중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만의 노하우, 여유 시간을 목적의식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석양이 이렇게 딱 아름답게 지는 모습인데요. 하루에 24시간에 이제 저녁이 오기 전에 타임입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통 9시가 출근 기준 시간이죠. 보통 직장인들. 물론 더 빨리 하신 분도 있지만 업무 시작 전 30분을 활용하자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출근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요. 초급 간부기 때문에 회사에 조금 일반의 직장인 우리 사원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요. 출근을 빨리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출근을 빨리 하려면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의 업무를 정리하고, 오늘 내가 어떤 업무가 계획되어 있을 건데 그 업무를 정리하고 또 간단한 업무 미팅을 또 오전에 하게 되면 저에게는 직원들 출근하기 전까지 적게는 30분 또는 많게는 1시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아침 시간 그거 뭐 30분 그 시간에 뭘 하겠어. 아침에 네이버나 다음에 인터넷 기사 하나 보면 시간 금방 가잖아, 그거. 네,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서핑하거나 인터넷 연예인 기사, 스포츠 기사 보면 30분 금방 갑니다, 정말.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아침 30분을 제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해봤습니다. 네, 그날 하루에 중요 업무를 일단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내가 뭘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기록을 하고, 어제 혹시나 내가 퇴근하기 전에 못했던 업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임대사업, 주택,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월세가 입금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통장 입출금을 내역을 확인하고 또 정리를 하죠. 어느 몇 호에 또 얼마가 들어왔다 이걸 다 기록해놔야 되고요. 또는 제가 운영하는 다가구 원룸방에 공실이 났다 하면 또 부동산 카페 직거래 또는 또 피터팬이라든지 다방 직방 이런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또 매물을 또 사진하고 같이 올리는 시간도 되고요. 최근에는 시간이 되면 이제 유튜브 강의, 특히 또 부동산, 제가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 강의라든지 아니면 마인드 변화, 투자 마인드라든지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런 강의도 제가 시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로그 댓글을 확인하거나 제가 이웃 블로그도 방문해서 또 글을 읽는 시간이고, 최근 시작했지만 유튜브 제 구독자분들 영상을 또 아침에 확인하고 또 댓글도 달고 이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30분, 많아봤자 1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지금. 습관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아침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지가 7년이 넘은 것 같고요, 만으로. 물론 이제 회사에 또 다급한 일이 있거나 다급한 업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저는 아침에 매일 이렇게 30분이나 1시간을 이렇게 제 업무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오늘 할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게 바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며 오늘 하루도 남이 내 회사 CEO라든지 직장 상사가 주도하는 게 아닌 내 스스로 주도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다,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또 다짐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죠. 바로 둘째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자입니다.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보통 1시간 정도 주어질 건데요.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요즘에 먹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같이 이렇게 같이 드시는 분들하고 먹고 있는데요. 어디 멀리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영양소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영양소도 더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올해 같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또는 겨울 오죠. 겨울 오면 춥잖아요. 밖에 나가기 무서울 정도로 무덥거나 추우면 안에서 먹는 게 더 좋고요. 점심을 먹고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밥 먹고 이를 닦고 책상에 앉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단점이 운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운동은 하려 하고요. 일단은 점심시간을 제가 활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소중한 점심시간.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여유시간입니다. 네. 저 나름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주로 제가 아침에 여러 가지 업무들 적었는데요. 그 중에 마무리 못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던 일을 정리한다거나 계속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정리하고 또 제가 정말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정말 나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블로그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제가 미리 생각을 다 해두어야 되겠고요. 어떤 주제를 써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 글을 써야 되겠다. 제가 아침에도 글을 이렇게 한 번씩 쓰지만 점심때도 글을 한 번씩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짧게 블로그는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써 남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분들을 글을 통해서 내가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이게 끊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블로그라는 것은. 네, 이렇게 오전 업무 시간, 점심시간이 끝나고 또 오후에 열심히 일을 하죠. 내 업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덧 하루가 서서히 이제 저녁 시간에 가까워오고 퇴근 시간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업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날 업무를 빨리 끝내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을 건데요. 점점점 시간이 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6시, 7시 내 딱 직장의 퇴근 시간에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 전에 나의 업무를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 빨리 이제 내 업무가 끝날 때는 퇴근 전에 30분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바로 그 시간이 저에게 찾아온 세 번째 기회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어떤 것을 할지, 그리고 최근에 여기 시립도서관에서 빌린 책 또는 최근에 내가 구매한 책들 중에 오늘은 어떤 책을 볼까? 집에 가서. 또는 이제 내일 내가 어떤 업무가 예정돼 있다, 어떤 일이 돼 있다, 생각돼 있다 하면 미리 이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둔다든지, 또는 이제 제가 관리하는 부동산에 공실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내서 공실 관리를 또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쓰고 싶은 주제, 글 주제라든지, 제가 또 저만의 다코스 TV 말고도 저희 아이들을 위한 또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또 찍고 싶은 영상이 어떤 건지 생각을 또 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제 강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지, 또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직장인분들이 모두 저와 같은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되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내가 오늘 근무하는 그 시간 중에도 내가 큰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하루에 내가 보내는 그 24시간 중에서 어느 때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한 시간을 과연 몇 분, 몇 시간을 하면서 보내고 계시는지요.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회사, 직장 또는 회사 CEO의 것이라고, 내 시간이. 그 사람들의 또 그 회사에 아마 그쪽으로 아마 주인이 내가 아닌 그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직장인이지만 한 개인으로서 회사에 주어진 업무를 그 로스타임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내가 하고 싶거나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보상받는 길 아닐까 싶거든요. 수동적으로 회사가 이거 이래 저거 이래 시키는 대로 회사 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좋아하는 일, 아니면 잘하거나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직장인으로서 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또 한 아이의 아빠, 엄마, 또 누구누구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해야 내 주변 환경도 바뀌고 그에 따라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살고 불평불만만 하고 산다면 과연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럴 확률은 제가 생각할 때는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7년째 하고 있는 내 여유시간, 목적의식 있게 사용하는 방법, 아침, 점심, 퇴근 전 저에게는 삶을 바꿀 3번의 기회가 매일 찾아온다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짧은 시간, 여유시간, 또는 그 업무시간 틈틈이 있는 짬짬이 시간, 그리고 점심, 그리고 퇴근 전의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동료분들과의 큰 의미 없는 잡담, 인터넷 서핑, 연예인 또는 스포츠 기사, 또 이런 스타들의 걱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스포츠 스타, 연예인 걱정.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 그러죠. 또는 요즘에 게임 하시는 분들 많죠.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 뭐 담배는 뭐 피시는 분들 그 자유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자주 반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배라든지 커피 타임 1시간에 한두 번씩 나가시는 분도 많고, 또는 뭐 그냥 멍 때리기죠.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정말 그냥 의미 없이 소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은 또 아이러니하겠지만 업무 시간에도 집중을 못해 업무 실적이 또 좋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남들에게 또 이렇게 피해를 주죠. 자기 업무를 못 끝냈기 때문에 남들한테 또 넘기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계속. 하지만 또 웃긴 게 불평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꼭 있으시죠. 이런 분들 한두 분은.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유 시간을 목적의식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하나 쉬운 것부터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좋아하거나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 내 업무를 안 하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내가 원래 주어진 회사 업무를 빨리 끝마치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쉽지 않죠. 눈치도 보이고 업무 시간에 유튜브를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짬짬이 있는 시간, 남들이 다 쉬는 타임, 아무 의미 없이 허비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하면 됩니다. 자, 쉬운 것부터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우선 도전해 보자고요. 아침에 30분, 1시간은 좀 그렇고 30분 일찍 일어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나요? 요거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점심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잡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최대한 줄이고 활용을 해보자. 10분, 20분이라도. 그리고 잡담을 최소화한다든지 담배를 한번 끊어보자. 지금 담배 끊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업무를 빨리 끝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그리고 오전에 내가 출근해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내가 오전에 적었던 그 목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달성하기.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일을 기록해서 하나하나씩 해치우기.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싫고 다 싫으면 그냥 회사에 계속 쭉 그냥 다니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 그때 나와야 되죠.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시간의 중요성을 언제 깨달을까요? 아니면 내가 죽기 전까지도 영원히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후회하게 될 것일까요? 저는 하루에 최소 2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보지 않아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이면 한 달이면 30일 잡고 60시간, 1년이면 무려 720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이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정답들이, 부자로 가는 길, 정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키지 않고 또는 내가 실천하지 않고 내가 그 정답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목적의식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주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이 정해지면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회사 업무를 빨리 끝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대한민국 직장인 모든 분들, 특히 제 강의를 지금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내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서 내 하루하루 24시간 소중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여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시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자주 들으시는 말이죠. Time is money. 시간이 돈입니다. 뭐 이건 뭐 3살은 좀 그렇고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가면 다 누구나 듣게 되는 말입니다. 시간은 뭐 금이다. 뭐 저희 그 말로는 그렇게 표현되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순간에도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뭐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권력자라 해서 기다려주지 않죠. 시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목적의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내 삶을 목적의식 있게 살아가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분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목적의식 있게 나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물론 저와 같이 이렇게 여유 시간이 정말 많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월급은 적게 받고 일은 많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어려운 현실이고요. 우리가 또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또 이끌어 가려면 회사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야지만 한 가정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이 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맹목적으로 내 시간을 회사에 다 이렇게 뺏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내 시간을 주고 월급을 받아오는 이제 직장인인데요. 정말 그 회사에서 내가 그 CEO가 원하는 대로,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내가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모든 회사에 있는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회사가 또는 그 CEO가 진정 원하는 게 아닌가. 우리를 거기에 완전 종속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출근해서 딴짓을 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주어진 업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업무는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업무도 끝내지 못했는데 무슨 내 목표가 있고 내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내 회사 일을 똑바로 원칙대로 모든 것을 빨리 끝내놓고 여유 시간이 분명히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내 일을 끝내놓고 나머지 그 여유 시간에는 회사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배우고 싶거나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공부, 투자 공부도 마찬가지고 취미,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회사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지도 않고 도대체 그게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시지 말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당장 바뀌시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방에 바뀌기 쉽지 않기 때문에 100%가 조금씩 쉬운 것부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게 어떨까 제가 추천드리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강의 또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제가 또 더 좋은 주제, 우리 경제적 자유로 가는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